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과목 수강 신청한 중국 경제 빅데이터의 이해를 맡게 된 이선희 교수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 빅데이터의 이해 과목은 2학점짜리 과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어문화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제 이름은 이선이라고 하고요. 문학 박사이고 또 CSC 컨설팅 대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CSC 컨설팅에서 주로 한 일들은 대중국 컨설팅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대중국 컨설팅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유학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뭐 저는 주로 이제 경제경영, 요즘에 이제 뭐 유학을 가게 되면은 경제경영 관련된 전공들이 핫 이슈가 되어 있고 또 가장 인기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뭐 학업 계획서 지도 같은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하였고요. 그리고 동북제경대 특임 교수로 현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덕대 비즈니스 중국어과 CS 중국어과 외래 교수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또 북경 베이징 링크터 신시有限公司 거기 요 중국 유한법인인데요. 여기에서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공대 겸임 교수나 강사 생활을 했고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략 20년간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과제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과제 제출이나 그 연락을 하실 때에는 카톡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메일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연락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카톡 계정을 이용을 해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피소까지 공대인이어서 답은 회시는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수업이 뭐 일주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업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회신을 못 주겠지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중요한 부분들이나 뭐 문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여러분들 내용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제 제출하는 메일 주소는 잊지 마시고 꼭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는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 요 주 교재인데요. 얘는 그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가 주 교재이고요. 그 다음 부교재는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빅데이터나 중국 경제 빅데이터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를 한참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이 과목의 제목이 중국 경제 빅데이터의 이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또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고민 끝에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즉 빅데이터를 컴퓨터 기술을 빼놓고
빅데이터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 이 주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중국 사이트나 중국 사이트들을 참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입에 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2010년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랑,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초입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대략 2010년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딱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을 초기 단계로 볼 때는 2010년 초반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초반기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갈 때에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의 삶의 한중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안,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머신러닝,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AI,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정보 보안,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게 AI, 빅데이터와 전부 관련성이 있는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각각이 분리되어서 불러지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AI가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빅데이터가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AI는 무엇이고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AI 하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 로봇 인형을 보시면 AI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의미하죠. 인공지능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 앱을 개발을 했다. 온라인 사이트에 앱을 개발했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앱을 개발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I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단원별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은 항상 특정 부위의 패턴을 틀리는 거야. 특정 부위의 패턴을 틀리게 되면 그 패턴에 대해서 이 앱에서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패턴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다시 그 테스트를 거칠 때에는 이 사람이 자주 틀렸던 부분에 대한 문제, 변형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고등학교 때 오답 노트 같은 것들 사용해서 공부를 해보셨나요? 보통은 사람들이 틀리는 것을 계속해서 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한다고 치면 항상 여러분들은 책의 처음 1단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오답노트로 작성을 해두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AI로 만약에 수학 공부하는 앱사이트를 앱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자주 틀리는 패턴의 문제들, 즉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미적분, 뭐 그다음에 함수 이런 부분들이 뭐 약하다. 그러면 이 AI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패턴의 문제들을 새로운 데이터뱅크, 즉 빅데이터에 있는 문제 은행에서 해당하는 변형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풀도록 하는 것이고, 즉 틀린 부분들을 다시 커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AI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시험 문제 속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자주 틀리는, 즉 뭐 미적분, 함수에 관련돼서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어디에서 빅데이터라는 그 시험지 문제 은행에 있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곳에서 문제를 발췌하고 그것을 랜덤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응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과목명에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AI와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어를 쳤다 또는 특정 유튜브 동영상을 봤다 그랬을 경우에 유튜브에서는 해당하는 관련성이 있는 광고 또는 관련성이 있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을 보셨나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단어에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거나 또는 광고를 띄워주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AI입니다. AI인데요. 이 AI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I에서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관련성이 있는 광고 또 여러분들이 봤던 시청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마케팅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AI는 빅데이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의 정보들, 예를 들면은 뭐 광고에 관련된 것들도 수많은 업체들이 광고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만약에 협약을 맺은 광고 회사들의 정보들이 있고 또 이 AI는 이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정보를 검색했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탈모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했다. 또는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러면 해당하는 정보에 관련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추천하거나 또는 해당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들은 당연히 어디에 존재할까요? 빅데이터라는 곳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합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AI와 빅데이터의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공부하지만 그 안에는 AI도 있고 또 AI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AI의 일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뭐냐? 새로운 내용을 예를 들면 뭐 그림을 학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의 얼굴, 고양이상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눈이 뭐 쪽 찢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홍채가 색깔이 뭐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수염이 나 있고 얼굴이 좀 뾰족한 편이고 뭐 그런 형태의 얼굴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림을 이제 머신러닝에게 알려줘서 이제 그 머신러닝이 그 그림을 익히게 되고 또 웹상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그 비슷한 사진을 찾았을 때 그것을 고양이 얼굴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일종의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 요 주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것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개의 요 이전에 이 두 개의 교재가 있잖아요. 이것을 부교재로 택하고 또 이 책을 주 교재로 택한 이유는 이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단순히 보통은 이제 컴퓨팅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 되고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컴퓨팅 기술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니드를 구현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또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만 분석해가지고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빅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주 교재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의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클라우드 예를 들면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뭐 딱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들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에 대한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할 때는 빅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중국 경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는 현재 중국 경제가 단순히 단순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맞닿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 즉 중국 경제는, 즉 중국의 대표 기업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예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저희 그 비즈니스 2번에 대해서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는 빅데이터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름 뭐 편안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중국 경제 이해에 대한 내용도 역시 그렇게 힘들지 않은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중간고사 30점, 중간고사 30점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점 반영이 되는데, 중간고사는 중간 과제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중국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3개를 조사해서 PPT 10장 분량의 발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유튜브에 그룹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 30점이 반영이 되는데요. 필기시험으로 이제 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교재에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그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룬 부분들이 바로 기말고사의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 점수 20점, 즉 동영상 강의를 90% 이상 각 강마다 90% 이상 수강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출석 점수는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부분은요. 과제 부분은 그 주교재에서 분야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50가지 중 가장 관심 있는 내용 2개를 선별해서 PPT로 작성을 해서 메일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차별로 각각 과제는 특정 주차에 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해당하는 과제를 제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수업 참여도를 10점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3분 영상 제작을 통해서, 즉 주교재 50개의 사례 중에서 수업 시간에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선별해서 3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PPT를 작성한 후에 그 3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그룹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수업 요 3분 영상 제작된 것을 주소를 제출을 해주시고, 또 요 수업 참여도에 관련된 과제는 몇 번에 한 3번 정도가 나가게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 2개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이 총 3개 정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작성을 해서 각각 뭐 한 3점 정도씩 배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1점은 뭐 기본 점수로 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수업 참여도는 여러분들이 찍은 3분 영상 그것을 10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듣다가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카톡이나 또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차 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